안녕하십니까? 저는 UNEP FI의 에코시스템 리드를 맡고 있는 제시카 스미스입니다. UNEP FI 리저널 라운드 테이블의 아시아 태평양 패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UN 생물 다양성 협약 엘리자베스 마루마 무레마 사무총장님을 환영합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본 패널 모두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드셴 테링 UNEP 아테 사무소장님의 말씀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후에 훌륭한 패널 토론자들을 모시고 영내 FI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척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UNEP FI 아시아 태평양 리저널 라운드 테이블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 각국 정부가 만나 생물 다양성 보호 방안, 지속적인 사용 방안, 유전 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사용의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매우 보편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국이 국내 상황에 맞추어 협약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 및 행동 계획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금융기관들이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금융 리스크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기후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효과, 전환 효과, 준수 요구 사항, 평판 리스크 등의 경로를 통해 인식되어야 하는 거죠. 생물 다양성 손실은 생태 및 경제적 비상사태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구의 생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관들이 재원 조달, 투자, 보험 적용을 하는 사업들은 자연 및 안전한 기후에 의존합니다. 공급망, 원재료, 개발 과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을 위해서는 해양, 토양, 숲이 건강하고 풍부해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 금융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통해 향후 10년간 수조 달러의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들은 야심차고 변혁적인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생물 다양성판 파리 협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프레임워크에는 정해진 일정 내에 재정 흐름이 자연 긍정적인 목표에 점진적으로 부합할 것을 촉구하는 표현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측정 가능한 탄소 배출 넷 제로를 향한 노력을 도출한 파리 협약에 사용된 워딩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와 유사하게 이 네이처 프레임워크는 금융기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것이고 가장 앞선 기관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금융계는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경제 부문을 선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금융계의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계가 자연 목표를 강화하고 자연 손실을 측정할 새로운 기법을 구축함에 따라 더욱 목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는 주요 영내 환경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는 UN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 계획과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저는 이번 달 초에 출범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NFD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TNFD는 자연을 위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또는 자연을 위한 TCFD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혁신적 역할을 통해 재정과 자연 간의 영향 및 상호 의존성 및 경제 안전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명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아태 지역의 은행, 보험사, 투자자들께 이에 동참하여 시장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태 지역은 혁신 등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올해 말 컵15에서 보여주실 아태 지역의 리더십과 넷째로 자연 긍정적 경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UNEP FI 아태 리저널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 5일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할 것입니다. 올해 세계환경의 날의 주제는 생태계 복원, 자연과의 관계 재설정입니다. 그리고 2021-2030 UN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UN 10년 계획은 전 세계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고 멈추고 되돌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치적 지지, 학술 연구, 재정 동원을 통해 대규모 복원을 추진하고 수백만 헥타르의 육지 및 수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10년 계획은 아태 지역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영내의 대규모 도시화 및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사회 경제 및 인구 변화는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는 대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인류는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 자원을 1.6배 소모하고 있어 현재 인류의 수요를 생태계가 계속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자연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죠. 자연 복원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연은 현재 및 미래의 번영의 기틀입니다. 전 세계 GDP의 절반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호초만 해도 전 세계 관광 산업에 연간 360억 달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대부분의 필수적 혜택이 금융시장에서 가치로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아태 지역 수서 생물의 37%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융자 리스크에 반영하는 기관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합적 차원에서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 산정을 하지 못하면 미래의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연의 가치를 경제 시스템에 내재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정적 기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에 따르면 복원에 투자되는 1달러마다 30달러의 경제 혜택을 창출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 지속 가능한 사용 및 복원은 비즈니스 모델의 장기적 타당성 유지를 포함한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유기농 식품 및 음료 시장의 경우 매년 16% 성장하여 2022년에는 3,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어 개체를 복원하여 최대 지속 생산량을 달성한다면 어업 생산을 1,650만 톤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연간 3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투자가 21세기 지속가능 경제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기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토양 황폐화 관련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연에 대한 투자가 2030년까지 실질적으로 3배 증가하여야 하고 2050년까지 5배 증가해야 합니다. 이는 총 누적 투자 8조 4천억 달러에 해당하며 미래의 연간 투자율 기준 연간 5천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연간 5천억 달러 투자 니즈와 비교하여 현재 투자 수준은 5분의 1 수준인 연간 1,3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중 공공기금이 대부분인 86%를 차지하며 민간 금융은 1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연 기반 솔루션에 대한 민간 자본을 확대시키는 것이 향후 수년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자연에 투자하면 동물 매개 감염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리스크를 줄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또 한 차례의 경제 침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 안보 문제 해결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몇 배의 경제 환경 사회적 수익률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자연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세계 및 아태 지역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실질적으로 제고되기를 무척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까지 지평을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UNEP-FI는 전 세계 은행, 투자자, 보험사들의 자연과 관련된 비즈니스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플랫폼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융들이 CBD 컵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에 집중하면서 지속 가능한 금융, 리스크 및 아태 지역 관점에서의 자연을 주제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네바 UNEP-FI의 에코시스템 워크스트림의 리드를 맡고 있는 제시카 스미스입니다. 저희는 회원들과 리스크 공시, 포트폴리오 얼라이먼트, FI를 중심으로 한 구현 환경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와 공시 부문에서 자연은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주제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기후변화를 위한 TCFD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가 TCFD 내에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스코프 3 탄소 배출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내로 자연 관련 재정 공시 협의체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는 FI가 채택할 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고 TCFD와 비슷한 방식으로 규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엘리자베스 무레마가 모두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듯 CBD 컵은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명확하게 자연 관련 지표들을 담을 예정이며 이는 파리 협정 2조 1시항에서 재정 얼라이먼트를 촉구하고 기후변화 및 재정 포트폴리오 지표를 사용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것은 FI와 연계가 되죠. 자연 기반 솔루션의 37%가 파리 협정의 넷제로 공약을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아젠다와 명확히 연결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자연 긍정적 결과에 정합되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Enabling Environment 면에서는 중앙은행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신흥시장은행 등 많은 중앙은행들이 앙코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금융 부문의 자연자본 리스크 노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자본 리스크 규제 면에서의 대응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주 훌륭한 패널리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UNEP-FI 중국사무소의 페이유안 구원님 외에 영내 상업은행에 몸담고 계신 두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싱가포르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의 라이언 비올크스트님과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의 로즈마리 비세트님 두 분이십니다. 세 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럼 우선 페이유안부터 시작할까요? 영내 상황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고 특히 당사국 총회가 열릴 중국 상황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제시카 감사합니다. 저는 페이유안 고입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UNEP FI 중국 어드바이저이자 중국 신타오 그린 파이낸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물 다양성은 아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진전도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당국들은 자연을 고려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내 대부분의 국가는 기후변화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자연 관련한 조치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카가 말씀하셨듯 현재 재정과 자연 관련한 주요 영내 논의는 CBD 협상과 연계되어 있고 일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2030, 2060 카본 피크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기관들이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자연과 생물 다양성 관련하여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파트 3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첫 CBD 캅 15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중국 동남부 윈난성의 쿤밍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다양성과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녹색 채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채권 기준도 있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에 개정된 녹색 채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녹색 채권 기준 두 번째 버전입니다. 이 두 번째 버전에서는 규제 당국이 생물 다양성 관련 항목을 몇 개 포함시켰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채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불피해 요건이 새로운 원칙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물론 생물 다양성 보호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녹색 금융 협의체 NGFS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틴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NGFS 워킹그룹에 참여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님은 최근에 인스파이어 네트워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NGFS와 인스파이어는 생물 다양성과 재정 안정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매우 멋지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로즈마리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로즈마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해 오셨고 이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요. 이 주제가 자신과 또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이 주제는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또는 NAB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관련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내추럴 캐피털 파이낸스 얼라이언스가 자연 자본 선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리오 플러스 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하였고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과 라보 은행이 초대 조인국이었습니다. 11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파리 UNEP-FI 글로벌 라운드 테이블 때였던 것 같은데요. CEO 중 한 분이 연단에서 기후변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다음 물결은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하셨고 그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CEO께서 미래 예측을 하신 건데 이제서야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생물 다양성은 자연 자본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자연 자본을 우리의 전략 하에 자연 가치 또는 Natural Value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은행업 종사자들이 체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안도 말씀하셨지만
자연자본 향상 및 생물 다양성과 장기적 재정 성과 및 회복 탄력성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 여정을 밟아오며 자연자본을 확고하게 관리하는 것과 장기적 신용 리스크 간에 연결고리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객의 성과, 향후 고객의 수익성 및 회복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여정이고요. 이 여정을 밟으며 여러 파트너십 및 이니셔티브, 또 Natural Capital Finance Alliance에도 관여하였고요. 자연자본연합으로 시작한 것에도 관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캐피털 코올리션 및 생물 다양성 지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기업들과의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호주 내 생물 다양성 파트너십에 포함됩니다. 호주 기업 및 생물 다양성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호주에서는 기업들, NGO, 학계,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는 호주의 CBD 공약 이행, 글로벌 신규 목표의 기여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금융과 자본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Natural Capital Finance Alliance는 기후 변화와 같은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해 왔습니다. 기후 관련 공시협의체 이후 이제는 자연 관련 공시협의체 설립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략 설정,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목표 및 지표 설정 노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로 금융 및 기업 부문이 우리가 자연자본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 의존성을 계량화하고 이해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자연자본 자산의 77%가 민간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객들을 독려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고객들은 미래를 위한 자산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관리하는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고객들입니다. 호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보초 양식 오염 및 유수입니다. 이로 인해 산호 자체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꽤 큰 경제 자산이기도 한데 말이죠. 산호가 꽤 큰 관광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 자본 자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즈니스도 많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연 자본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를 우리 은행의 농업 부문 ESG 신용 리스크 평가 및 사전 실사 프로세스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은행 재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입니다. 3달러 중 1달러는 호주 농업에 들어갑니다. 농업 부문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업 부문과의 협력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영농인들이 자연자본 문제와 생물 다양성을 보는 시각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영농인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영농인들과 얘기해 보면 토양 건강, 물 부족, 생물 다양성, 순고요 식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및 기후 변화 외에도 탄소 격리 기회가 꽤 큰 걱정거리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가 우리의 고객들에게 주요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연구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연 자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고 노력했고요. 호주 과학산업연구소인 CSIRO와 함께 160명의 목축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목축업자의 자연 자본과 장기적인 재무 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그 결과가 재무 데이터와 어떻게 정합되는지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호주 와인 연구소와도 일을 했는데요. 자연 지표 대 지속 가능성 지표 외에도 지속 가능성 벤치마킹 툴의 재무 지표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나쉬 대학교와 연계된 클라이밋 워크스라는 연구소는 자연자본 지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를 생물 다양성 등과 제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은행들은 뚜렷한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보여주며 신용 지표와 연계를 시킬 수 있죠. 이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 고려 사항들을 은행의 DNA에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네, 로즈마리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탠다드 차터드 싱가포르에 계신 라이언을 모시겠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현재 적도 원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점의 생물 다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주제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스탠다드 차터드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라이언 비어크리스트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에서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국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환경 및 사회 리스크의 핵심 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인권만큼이나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사전 실사 과정에서 고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에 있어서도 핵심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정보 수집 면에서 그리고 사전 실사 과정에서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고객과 프로젝트 관점에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초기에 이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겠죠. 적도 원칙을 저희는 2020년에 EP4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근본 적도 원칙 업데이트에서 핵심적으로 변경된 것은 생물 다양성 정보 필요성을 조명했다는 점입니다. 고객과 프로젝트를 위해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로까지 생물 다양성 정보를 중시하게 된 것이죠. 일례로 정보 수집 및 이후 처리 지침의 필요성을 확립했습니다. 정보가 수집되고 나서 외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가령 어떤 프로젝트에서 이주 패턴이나 수로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다 해도 해당 프로젝트 밖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협회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폭넓은 그룹과 공유를 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여건이 되면 공유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협회 내에서 지침 노트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기대 사항, 사전 실사와의 연계, 폭넓은 공유 방식 등을 담은 지침입니다. 이러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프로젝트가 주변 지역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신흥시장은행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흥시장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상당 부분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전 실사 과정에서 생물 다양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고의 국제 기준을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IFC 성과 기준이든 생물 다양성 요구사항이 됐든 이를 우리 프로세스 안에 내재화시키려고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라이언 감사합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 같네요. 멋집니다. 페이yuan, 생물 다양성에 관한 핵심 이니셔티브에 서명하는 조인 기관들이 아태 지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보이나요? 네, 조금씩 인식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자연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지난 10년에 걸쳐 점차 확대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그린 크레디트 정책이 있어서 은행들이 환경과 사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다양한 생물 다양성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린 상품 혁신의 대안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인식 제고가 기대되고 더 많은 금융 혁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 채권이 한 예가 되는데요.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즉 SLB와 같은 신규 상품도 최근 등장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중국 본토의 8개 현이 SLB를 발행했고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구체적 목표를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그 목표들은 에너지 및 기후, 탄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즈마리가 말씀하셨듯 이러한 목표를 생물 다양성과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과 영내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CBD 회의가 열리는데요. 또 UNEPFI가 영내 금융기관들을 모아 함께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서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멋지네요. 로즈마리, NAB도 생물 다양성을 지속가능 금융 맥락에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음소거 해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셨듯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과 더불어 또 다른 혁신 상품의 예는 금융 부분에서는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지표로 생물 다양성 기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의 지표를 연계하는데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에 생물 다양성 지표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른 지표에 비하여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통찰이 있어야 하고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생물 다양성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CBD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생물 다양성 지표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 국가 수준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맥락을 고려해서 그 기업이 사업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따라서 새로운 CBD 목표가 있다면 그러한 논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TNFD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신뢰받을 수 있고 성과를 추적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로즈마리 감사합니다. 잠시 페이언에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로즈마리가 산호초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청색경제에 관해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육지 생태계를 떠올리죠. 그런데 자연에는 담수 및 해양 생태계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청색 경제에 조인한 곳이 중국에 세 곳이 있습니다. 이 청색 경제 이슈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자리 잡고 있나요? 청색 경제가 리스크 혹은 지속 가능 재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FI가 명확히 이해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네. 해양과 청색 경제는 영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지난 2, 3년간 저희는 UN 책임은행 원칙,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재정 원칙, 지속가능 보험 원칙을 홍보해 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점점 더 많은 중국 기관들이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4개의 기관이 지속가능 청색 경제 재정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이 원칙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원칙에 조인을 하고 나면 실제 이행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칙에 조인한 회원기관들과 이 점에 대해서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금융기관들, 특히 중국의 기관들과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색 경제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방법, 필요성을 생각해야겠죠. 예를 들어 환경 및 사회 리스크를 반영하거나 생물 다양성 리스크 관리를 전체 재정 프로세스,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내재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속 가능한 청색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신규 상품 및 금융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고 파일럿이 필요하며 영내 기관들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가 보는 중국의 상황은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 후에 로즈마리와 라이언에게 주제 관련해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에서는 영내 금융기관들이 CBD 컵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지, 생물 다양성에 관하여 그간 전개된 모든 사항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곧 CBD 컵이 올해 말 중국에서 열린다는 것이고요. 10년에 한 번 열리는 매우 드문 기회이죠. 파리 협정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 손실을 막고 자연을 복원하자는 목표에 재정이 정합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 자연 긍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정합시킬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제로 목표와 정합되도록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물 다양성에 대해 리스크 기반 접근은 재정 관점에서 자연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하는데요. 이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개선되고 발전하여 적도 원칙, NCFA 등 여러 프로세스까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지표와 데이터 가용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 재정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또 수익성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육지 생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과 담수 생태계에도 있습니다. UNEP-FI는 앙코르 툴의 새로운 모듈을 이번 달 말에 론칭하게 되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앙코르 툴은 자연 자본 기회, 리스크 및 익스포저 탐색 툴을 가리키며 NAB는 파일럿 그룹으로 참여하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툴을 통해 생물 다양성 넷 포지티브 목표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얼라인먼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PRB 지침을 발표하고 생물 다양성 목표 설정 방법 등을 안내하여 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을 완성할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후 향후 몇 주 내로 TNFD가 현재의 준비 단계에서 본격적인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하여 알려주어 금융기관들이 TNFD 프레임워크의 부문별 파일로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즈마리와 라이언 두 분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 추가로 있으실까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 각국 정부 또는 CBD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정부에 연락을 해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비즈니스 및 생물 다양성 파트너십 플랫폼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가 어디인지 또는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UNEP-FI로 들어오고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말씀하셨듯 생물 다양성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라이언 조인기관의 경우 이렇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생물 다양성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앙코르 툴을 검토하고 전략을 짜고요. 또 이용할 만한 다른 툴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다른 기관들과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불이 꺼졌네요. 그리고 이 주제 관련한 UNEP-FI 활동에 참여하여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관리를 지원하는 은행연합을 구축하도록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언, 우리가 자연과 넷제로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많이 생각해 봤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주제 관련해서 추가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스탠다드 차터드 관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생물 다양성은 매우 고유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이고 고유한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파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연구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동물과 생물종의 이동 패턴을 연구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설문조사로 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사람들이 가야 하고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질의 정보 수집과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베이스라인 데이터가 있으면 로즈마리나 페이유안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지속 가능 연계, 금융 상품도 가능하고 목표 설정 및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 혜택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죠. 사전 실사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 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에 영향이 있는 것이라면 그 영향을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순 혜택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까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페이완, 로즈마리, 라이언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멋진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자연과 생물 다양성 부문에 있어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